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시장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프닝벨의 이장일이고요. 바로 또 함께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월요일이 또 다시 다가왔습니다. 또 한 네. 주를 보내고 또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중국어에서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상향에 힘입어서 3,700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랬는데 오늘 다시 파란불을 켰어요. 네.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긍정적인 요인은 일단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경기 회복이 이제 임박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일단 3,700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네. JP 모건이 3,500,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3,700까지 보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부정적으로 또 생각한 그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도 있는데 그쪽으로는 일단은 3분기까지는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는 좀 금리가 좀 안정기에 돌입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통화 정책이 일단은 완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리고 이미 퍼 수준으로 봐서는 이제 오를 때까지 올랐다 해서 지금 이제 긍정론하고 부정론이 이제 상존한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3분기까지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는 평소 같으면은 증권사 어떤 목표 주가 올리는 레포트가 한 꽤 나왔을 텐데 오늘은 한 2개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널리스트들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희망을 주되 아마 단기간에서는 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좀 제한적이 아닐까 예상하는 게 맞고요. 근데 오늘도 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보니까는 지금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옵션이나 선물을 봐서는 선물은 또 오늘은 매수를 하지만 또 지금은 매도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다만 옵션은 또 상방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도 차익 거래 봐서는 이제 순매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는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 있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지수가 3,700이든 3,500이든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다른 종목이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7월 초에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아마 향방이 아마 한 달 후에는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또 바로 이어서 또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우리 시간도 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2% 내림세 기록하면서 3,155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까지 또 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1% 내림세 기록하면서 95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이 341억 원, 기관들이 75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1,181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를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들이 53억 원, 기관이 143억 원 매도 우위 각각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22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2% 다시 하락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63%대까지 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도 함께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1% 지금 빨간불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0.43%, 현대차가 오늘은 1.3%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 SDI는 0.78% 내림세, 셀트리온도 1.6%대까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파란불 켜내면서 또 탄력 잃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0.84% 파란불 켜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75% 지금 강보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CGN이 1.2%대까지 탄력 잃어가면서 71,200원 체결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HLB는 그래도 2.7%대까지 탄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여기에 SK머티리얼즈는 1.8%, 알테오젠도 2% 넘는 내림세 기록하면서 코스닥도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관련주들 살펴볼 텐데요. 앞서 전문가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예상치 못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폐기가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탄력받고 있습니다. 한화가 4%, 항공우주가 지금 4.2%, 퍼스텍이 3.85%까지 탄력을 많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64%, 오늘 비츠로테크가 15%대까지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AP위성도 11%대 강한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양디지텍까지 6.72%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력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한미 간의 현재 원자력 수출 관련해서 공동 진출을 하기로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에너토크가 10%대, BHI가 15%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EDT가 22%, 지금 일진파워와 우진도 3에서 5%대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5%, 오르비텍 3.34% 탄력받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4.44%까지 지금 빨간불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셨습니다. 우선 우주항공산업과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이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 모더나 관련해서 위탁 생산한다. 뭐 이거 자체도 지금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주항공주들도 미사일 관련해서 일단은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28일은 이제 MSCI 지수가 이제 종목들이 이제 그때부터 편출입이 되는데 뭐 우리 보면 HMM이라는가 하이브, 녹십자, SK 종목, SKC 이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 이제 또 7종목들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롯데 지주라든가 현대해상, 하나, GS 리테일,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오뚜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편출을 하는데 일단은 편입하는 종목들은 어차피 패시브 자금이 유의되면서 일단은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편출되는 종목은 그만큼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일단 하락하는 종목을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올랐지만 CBDC 관련주 해가지고 우리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여 가지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뭐 코스피는 그래도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코스닥의 하락률이 좀 그래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오늘은 거래소에서는 오히려 지수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코스닥은 좀 이렇게 상승하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종목 또 전략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월요일 날은 이제 상승률, 지난주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분석하는 시간인데 또 이제 월요일만큼 뭐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단히 짚어보고 일단은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 및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현대차가 미 아이오닉 5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 쇼케이스를 통해서 북미 시장에 아이오닉 5를 소개를 하는 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4월 소매 판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은 네이버가 AI Now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매매, 그래서 아마 전월과 비슷한 100만 건 기록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5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클리브랜드 여는 총대 연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킬스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5월 26일은 금융위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해가지고 28일까지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 혁신을 주제로 해서 일단은 개최를 하고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27일 날은 이제 미국에 이제 발표하는 지수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또 첫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이 일단은 공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5월 28일은 우리 MSCI 지수 리밸런싱에서 일단은 HMM이나 하이브, SKC, 녹십자 네 종목이 일단은 신규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 미국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고요. 30일은 이제 P4G 정상회의 해가지고 녹색 성장과 ESG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투자라는 일단은 회사에서 아마 이번에 실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일단 스몰캡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 그 중에서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들,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율 높은 손 해가지고 20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 1위는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한 것 더불어서 매출액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32.7%로서 양호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유전자 추출이라든가 증폭, 분석 등의 유전자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진단 키트, 장비 수요가 증가해서 일단은 실적이 크게 늘어난 그런 작년 1분기, 작년 계속 실적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독감하고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일단 진단 키트 제조를 허가받던 소식에 있어서 다시 한번 투자자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으로는 이제 큐브엔터, 아이들이라는 거 비투니, 펜타곤 등의 아티스트가 속한 큐브엔터가 2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아난티는 우리 남북 경업주인데 우리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투자한 기업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풍산홀딩스에서 구리 가격 상승을 인해서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일단은 20개 기업 보시면은 바이오니아, 큐브엔터, 아난티, 풍산홀딩스, 솔본은 실적은 좋은데 이렇게 한 달 동안에 33% 하락한 거는 이제 자회사는 키네마스터가 M&A 매각에 실패함으로써 일단 주가가 키네마스터 더불어서 동반 하락하면서 솔본의 이제 하락률이 컸고요. 그다음에 뭐 비상교육, 일치테크, 링크 제네시스, 토박스 코리아, 제우스 이런 종목들이 10위 안에 들었고요. 이에도 뭐 한국전자홀딩스라든가 뭐 세종공업, 그다음에 YBM넷, 그다음에 SBS까지 해서 20위까지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SBS가 무려 한 달 동안에 62% 올랐고요. 이제 광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랐고요. 아마 SBS가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무려 62%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저강도 철강 관련해 가지고 35%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론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17일 날 특징 섹터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mRNA 백신,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올랐죠. 그래서 이연제약이라든가 올리패스,
진원생명과학, 아미노리릭스, 아이진, 셀리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관련주여 가지고 특징 섹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관련주로는 뭐 서울리거, 카스, 승일, A리츠, KCD, 덕성 이런 종목들이 대선 관련주로 해서 일단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이연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의약품 사업해가지고 유전자 치료제, 백신 원료, 완제 의약품 생산 시설이 다음 달이 6월에 일단 완공 소식에 더불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리거는 일단은 병원 경영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면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가 되겠는데 조인트 스템이 임상 3상을 성공했다 이런 뉴스를 해가지고 네. 네이처셀이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리패스 역시 제약 바이오져 가지고 우리 mRNA에 부각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역시 mRNA 관련주에서 일단은 수혜주로서 선정이 되면서 2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미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mRNA 관련주. 카스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전자 저울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새 뭐 윤석열 전에 총장하고 계속 1, 2위가 계속 엇갈리면서 계속 대선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보면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스도 일단은 최근에 편입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렌은 일단 전자부품주에서 카메라 렌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아마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아마 자금 조달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개별 종목 등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일은 역시 일단 윤석열 관련주에서 이 회사는 에어졸 간 사업을 하거든요. 일단 금속주인데 일단은 뭐 사회에서가 뭐 서울버터 동문이라 이런 어떤 루머 속에서 일단 승일이 일단 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건산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재 산업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글로벌 목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칠레 법인이 이제 부각이 됐지만 이 회사는 이제 솔로몬 군도에 일단은 조림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이 원목을 들여오는데 큰 문제가 없는 회사가 이건산업. 그래서 뭐 이건 뭐 홀딩스도 있고 뭐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이건산업도 일단 목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뭐 탄소 배출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마 이건산업도 계속 부각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일단은 상위 1위 이연제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전문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가 되는데 동사는 오리지널 진단제 의약품, 제네릭 전문 의약품. 보면 이제 오리지널의 반대가 제네릭이거든요. 이제 신약이 이제 우리 오리지널이면은 이제 신약이 있다 특허 기간이 지나면은 다른 이제 제약사들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제네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뭐냐? 이제 바이오도 이제 신약이 있고 그다음에 신약이 특허가 끝나면은 이제 시밀러로 해서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의약품은 케미칼 이제 화학적인 거에서 일단은 생산하는 거고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체 관련이니까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는 이런 신약은 이제 바이오 신약이라고 그러고 그거 이제 특허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서 우리 원제 의약품하고 제네릭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구분하면은 케미칼이 들어가면 일단은 바이오가 아니고 단백질이 들어가면 바이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각 부분의 차별화나 마케팅을 통해서 우수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동사에 대한 뭐 제품의 인지도 제고, 그래서 뭐 우수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일단 이 회사는 일단 효율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일단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오리지널 약품이나 제네릭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당사의 어떤 그 수익성은 고령화 및 QOL 일단은 생활의 질 연관 제품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 등의 성장과 더불어서 뭐 예방의학 분야의 리딩 품목인 진단제, CT 조영제와 합성 발효기술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치 원료의학의 생산을 통해서 아마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향후에도 이 회사는 제품력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영업 인력의 생산성 증가,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품 구성 등으로 일단은 장기적으로도 일단은 수익성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개발 중인 다양한 신규 바이오 약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아마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계속 높아질 거로 해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의 고부가가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생산한 주요 원료 의약품은 스트랩토키나제 도르나제, 그다음에 아르베카 신황산염인데요. 이는 각각 소염 효소제 및 항생제의 원료가 된다. 그래서 보면 이 회사는 아르베카 신황산염은 일본의 메이디사가 최초로 개발한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것으로서 아마 중국이라든가 인도에서 아마 만들 수 있는 의약품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는 굉장히 차별화된 제품으로 일단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인도와 항생제 아마 또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아마 중국과도 아마 이러한 어떤 아르베카 신황산염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신흥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개발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 개발 및 생산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유수의 바이오 벤처들과 사업 협력을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원료가 되는 DNA 및 AAV 등 바이럴 벡터 기술 역시 큰 폭으로 진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충주 공장이 아마 이제 조만간에 완공이 되는데 아마 완공이 될 경우에 세계 주금의 CGMP급 바이오 생산 플랫폼으로서 무한한 가치가 보여지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충주 공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상 및 상용화 단계까지 수요에 맞는 개발 및 생산 능력을 보유한 공장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이러한 어떤 그 바이오 시장에서 충주 공장이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이 회사가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연결 대상 종속회사도 보면은 일단은 뭐 아르케 인베스트먼트가 일단은 2007년 8월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신기술 사역 금융 보면 이제 우리가 신기술이라는 건 이제 주로 창투사 관련 거거든요. 아마 새로운 어떤 창업하는 어떤 그런 회사의 초기에 자금을 이제 대줌으로써 그 지분이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특히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제 그것을 빚을 보려는데 이 회사도 일단은 이런 창투사 성격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회사 자체는 뭐 수익 자체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에 좀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 회사 매출액은 1,300억에 시총은 6,500억, 영업이익이 17억. 다소 보면은 뭐 일단은 실제 영업이익 자체는 아마 좋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 자체는 실적 가지고 모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5월 17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때 보면 이제 사모펀드가 일단은 기여를 했고 역시 외국인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하고 사모펀드가 아마 주된 세력인 것 같은데 아마 상한가 기록할 때는 사모펀드의 어떤 역할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하고 또 어떤 그 이런 투자 주체로서는 개인하고 사모펀드가 아마 주요 주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차트도 보시면은 3월 달에 15,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거의 뭐 5월 말에 와서는 41,000원까지 오르면서 이제 지금 이틀 동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18일 날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져 가지고 선익 시스템, 에이페스 홀딩스, 액션 스퀘어, 한비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했고요. 그다음에 철강 관련져 가지고 세아베스틸, 대한제강, 동일철강, 그다음에 가스 관련돼서 서울가스, 대성산업,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 테마로 일단은 선정이 됐고요. 아마 종목별로 보면은 KG ETS에서 아마 폐기물 관련주인데 우리 폐기물 관련주는 이제 인선 ENT가 대표적이고 또한 KG ETS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시총이 3,200억대 되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가스는 일단은 뭐 천연가스 상승세 부각 환경 속에서 일단 가스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일어나면서 일단 상한가 기록했고요. 일단 백금 TN에는 레이더 디텍터 무전기 이제 블랙박스 사업을 한 회사인데 아마 재료는 일단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개별 종목 등락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성 이노베이션은 이제 기계주 지게차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는데 아마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면서 일단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무상증자도 일단은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 수성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또한 SAMT는 이제 반도체주인데 일단 1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일단은 급등을 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희 시스템은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뭐 통신 3사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일단은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성탄업 역시 우리 해외가스 개발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성신양에 최근에 또 우리 건자재를 관련해 가지고 시멘트에 대한 어떤 쇼티지 관련 얘기 나오면서 일단 시멘트 관련주들이 또 상승 대열에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APS 홀딩스 역시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일단은 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에이프로전 H엔진은 이제 바이오 앤 게임즈인데 아마 게임 및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는 에이프로전이 일단은 IPO를 추진한다 해서 아마 이 종목도 13%대 상승을 시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KG ETS 우리 폐기물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1999년 프랑스의 폐기물 처리 기업 베올리아의 투자로 설립이 되었고요. 주요 사업은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산화동, 스팀, 바이오 중유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소재 사업 부문은 공업용 산화동과 탄산동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물자인 산화통신대 제품을 제조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연소열기 스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의 발전 사업주로 확정이 돼서 향후 10년간 발전 사업주로서 어떤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KG그룹 산하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일단은 KG ETS가 되겠고요. 주요 사업 부문은 환경 에너지 사업, 폐기물 처리 후 부산물인 스팀을 근접한 염색 화학 단지에 일단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사업, 일단 반도체 패키지 도급 및 모바일 PCB 업체에 고순도 산화동을 납품했는데 일단은 국내 점유율이 1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 생산하는 바이오 중유를 일단은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요약 매출형을 보면은 환경 및 에너지 사업이 일단은 영업 매출액이 약 4조 7천억 정도 되고요. 470억이네요. 그리고 철강 및 항만 부분이 6,478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일단은 철강 및 항만 부분이 일단은 484억으로서 아마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일단 철강 및 항만 부분에서 매출하고 일단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 상황으로는 일단 집단 에너지 부분 사업에서는 일단 정부 및 지자체의 허가 사업이므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업들이 일단은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가점 형태로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사업 역시 정부의 허가 사업인데 네. 이 역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다른 아마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이 사업도 거의 뭐 독과점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성이 일단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소재 사업은 일단은 이제 고순도 산화동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뭐 서한컴텍이라든가 신호케미칼, 해외로는 일본의 어떤 도화고세이 코리아, 그다음에 대만 업체인 PCC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사업 부분은 일단 5개사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단석산업, SK에코프라임, JC케미칼, 애경유화 등인데 일단은 그 전에는 8개 회사가 경쟁을 했었는데 일단 3개사가 일단 폐업을 함으로써 5개사가 일단은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부문별 재무 현황을 보면은 일단은 바이오 사업 부분이 매출이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사업 부분이 25%, 환경 에너지 부분이 약 4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환경 에너지 쪽이 약 61%. 그래서 아마 매출액 대비 일단 영업이익이 그래도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사업 부분은 매출의 25%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11%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 부분은 일단 매출액보다 조금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28%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보면은 일단은 증기가 아마 18%, 그다음에 산화동이 11%, 폐기물 20%, 바이오 중유가 33%로서 아마 폐기물보다는 바이오 중유의 어떤 매출액 비율이 33%로 가장 높은 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매출액은 1,500억대인데 시총은 3,467억, 퍼가 9.08에서 아마 다른 코스닥 기업 대비 약간 저평가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회사가 5월 18일 날 상한가를 기록할 때 보시면은 투신이 일단은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5월 20일도 투신이 매수를 하면서 일단 상승세를 시현하다가 일단은 5월 20일은 투신사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사모펀드가 또 5월 20일도 매수가 돌아와서 주가 자체가 이제는 6,000원대 하던 주가가 거의 뭐 9,000원대까지 거의 뭐 50% 이상 오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차트 역시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시에는 다시 한번 아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근데 됩니다. 의외로 개인들은 팔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20일 날 특징 섹터 보시면은 대선 관련주여 가지고 윤석열 관련주여 가지고 대덕, 동일기원, 덕성, 한국경제TV가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는 디자인, 그다음에 최재형 관련주에서 이르원이 일단은 대선 관련주 테마를 형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여 가지고 BHI, 한전기술, 두산중공. 오늘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르지만 이미 5월 20일 날 일단 원전 관련주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샘시 NS. 요게 이제 공모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아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서 검사 장비의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또 분석을 하도록 할 거고요. 대동기업은 기계주, 시총 600억대 기여 사업인데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 대덕은 윤석열 관련주, 센트럴 바이오는 이제 건자재주인데 일단 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일단은 뭐 신사업 추진 그래가지고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동일기업은 역시 전자파 차단 필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를 일단은 묶였는데 또 이재명 관련주라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일단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역시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는데 일단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BHI는 발전 제철 설비 사업을 하는데 일단 배열 회수 보일러 시장에 1분기 수주가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일단은 1위를 상승을 했는데 또 이제 원자력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CD는 일단은 쿠팡의 이제 콜드체인 냉매를 직접 생산한다 해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냉장고 관련 부품 사업 수혜주로서 일단은 부각이 되었습니다. 웹스는 화학주인데 일단은 자료가 미노출이 됐는데 일단은 자동차 내장용 소재 목재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삼보산업은 알루미늄 개사업인데 일단은 알루미늄 가격 상승 다음에 가덕도 신공 관련주에 가지고 개별 테마로 움직인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공모진 샘시 N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7년에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풀오버 카드형 세라믹 기판 사업. 그래서 아마 풀오버 카드의 핵심 부품인 세라믹 STF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계속 이러한 그 명칭을 샘시 NS로 변경하면서 이러한 세라믹 STF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일단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됐죠. 아마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브 카드형 세라믹 STF에서 아마 이제 웨이퍼 테스트 필수 공정은 EDS, 그러니까 EDS 일렉트리컬 다이스토링 소팅에 사용되는 프로버 카드의 필수 부품 중에 하나인 STF, 스페이스 트랜스포머인데 이게 이제 공간 변형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반도체 웨이프상에 존재하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어떤 패드를 수 미리 정도의 크기는 PCB 패드로 변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통로 역할을 한다. 즉 프로브 핀과 프로브 카드 PCB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최대 우리가 이제 레이어 해가지고 이제 40층 뭐 80층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거를 연결하면서 한 채 오차도 없어야 되는 게 그만큼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또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들 결국에는 아마 거의 이제 독과점으로 일단은 생산하는데 아마 이런 어떤 양산화에 걸리는 시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은 따라오기 힘들다. 이런 판단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형 랜드 플래시 프로브 카드형 STP를 공급했으며 세계적인 글로벌 점유율도 약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자회사로서 YIK 이건 이제 테스터를 한 회사가 되죠. 그다음에 엑시콘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과 시너지 효과가 일단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아마 경쟁사 대비 짧은 납기와 세계 최초로 저온 소성 세라믹 공법을 개발을 해서 일단은 반도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기에 적합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단은 낸드 어떤 세라믹 STP에서 D램과 비메모리로 확장 시작이 됐는데 아마 지금 수익성 면에서는 낸드보다는 D램과 비메모리의 어떤 이 분야가 굉장히 그 수익성이 높다 해가지고 이쪽의 분야가 계속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3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신공장을 설립 중에 있는데 아마 2022년도 내년도에는 신공장이 가동이 됨으로써 생산 캐파가 기존의 5,000대에서 2배인 10,000대 정도로 일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예상 실적은 아마 전년 대비 28% 증가한 460원의 매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일단은 79% 증가한 140억으로 일단은 전망이 돼서 영업이익이 거의 뭐 30% 되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공모가가 이번에 이제 5,700원으로 됐는데 아마 퍼 22의 수준으로 다른 반도체 소자보다 일단 높은 수준이지만 일단은 일본 소재 업체들이 가점화하는 시장에서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했다 해서 일단은 성장성이 일단 기대되는 회사가 됐는데 역시 이제 우리 프로버 카드가 이런 반도체 기업에 일단 상상이 되는데 세라믹 STP라는 건 뭐냐면 밑에 보시면은 테스트 신호를 웨이퍼에 전달 및 램스, 핀의 지지체 역할을 수행하는 게 세라믹 STP. 그다음에 프로버 카드는 테스터의 전기 신호를 웨이퍼에 전달해서 동작 상태를 검사하는 게 일단은 프로브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샘시NX는 캐파가 아까 이제 2배 이상의 캐파를 늘린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성장성이 일단은 되고요. 그다음에 뭐 D램이라든가 이런 양산 계획이 거의 2022년에 일단은 완성이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회사는 이제 첫날이지만 일단 매출액이 359억, 그다음에 시총이 4,173억. 퍼는 뭐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 일단은 이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5월 20일도 역시 1,460원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모주라는 거 보면은 항상 보면은 상장 첫날이나 그 이튿날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을 버티면은 더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계속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모주는 저는 항상 보면 첫날 8월 하는 게 이제 제 신조인데 아마 첫날 8월 이게 좋고 하면 또 그거가 뭐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면은 뭐 따상도 유선 어렵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주 상장 첫날은
100%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파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좀 세게 나오면 뭐 나머지는 뭐 이틀 후라든가 3일 후에 어떤 파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트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1일. CBDC 관련주제 5월 20일 날은 이러한 종목들 KCS, KCT, 한국컴퓨터, 한네트, 로지시스. 그다음에 대선 관련주에는 뭐 PN풍력, 코메론, 윈하이텍, 한국선제 이런 종목들이 또 새로운 종목이 부각이 됐는데 우리 그 CBDC 관련주에서는 그 앞에 KCT, 뭐 KCS, 한국 한네트가 같은 그룹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사들이 이제 업무 분장이 돼서 이런 영업을 하게 있는데 일단은 CBDC 관련주여 가지고 21일 날 상승세가 컸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 관련주들이 오늘도 많이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형 SNC는 전자 부품주로 센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공모가 11,000원 신규 상장주로 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제약 바이오주인데 아마 바이오 의료기기 건기식 사업을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미생물 배양 배지 납품을 한다는 소식에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KCS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가상화폐가 요새 계속 뭐 급등락이 심하고 최근에 또 아마 주말에 많이 빠졌죠. 상대적으로 해서 우리 디지털 화폐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일단은 상승을 시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CS 역시 한국 컴퓨터의 어떤 그룹주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PN풍력은 가정 관련주인데 주방용품 사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 김동연 관련주로 부각이 추정이 되는데 사실 우리 이제 70년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대학교 어떤 못 가는 분들이 이제 상고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덕수상고가 이제 그 중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가 좋은 학교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여자들의 경우에 또 서울 여상이 또 그때 인기가 끌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시험을 보고서 들어간 회사를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은행에 이제 많이 금융권에 들어가고 공무원들을 많이 갔는데 또 이제 야간에 또 이제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금융기관에도 보면 이제 이러한 그 상고 출신 여직원들이 또 학교를 많이 다녀가지고 또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들은 일할 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마 회사도 부담이 되고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뭐 여성들이 또 결혼하면 또 회사를 못 다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뭐 이런 서울 여성은 굉장히 그 들어가기 힘든 그렇죠. 그런 학교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래서 일단은 우리 PM 풍년이 일단은 김동연 관련주였는데 뭐 국제대가 그때 서대문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야간대기 그때 많지 않았었어요. 보면 이제 서울시에 보면 뭐 건대라든가 성대라든가 이런 어떤 국제대가 있었는데 국제대도 또 의외로 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간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틀리죠. 그 당시엔 그랬고 그다음에 KCT는 일단은 김동연 관련주 가지고 이제 CBDC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이제 동시에 KCT는 또 오르게 되었습니다. 코메론 역시 김동연 관련주인데 이 회사는 줄자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줄자. 그다음에 윈하이텍 김동연 관련주. 그다음에 샘시 NS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엑선시케어 메타버스 관련주가 되겠고 대동기어도 역시 이재명 관련주여가지고 이날은 이제 김동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에서 어떤 액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뭐 김종인 그분이 아마 또 김동연 씨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정치 테마주는 대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슈가 돼서 아마 상승과 하락이 아마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형 SNC를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하면서 추진한 회사인데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센서로 보시면 돼요. 센서를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뭐 전기 저항식 습도 센서와 온습도 센서, 먼지 센서, 뭐 센서 모델에서 아마 센서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으로 보시게 됐습니다. 20년 이상의 업력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환경 센서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은 치평 온습도 센서가 47%, 고정밀 전장 부품이 44%, 나머지는 일단 기타로 이렇게 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형 센서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도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온도라든가
습도.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러한 어떤 거를 이런 센서에서 감지하는 그러한 어떤 관련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밀 센서의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휴미칩, 이게 이제 2009년형 반도체형 온습도 센서 휴미칩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계속 납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매출 비중 보면 이제 고정밀 칩형 온습도 센서가 16%, 그다음에 칩형 온습도 센서가 31%, 고정밀 전장품이 43% 이렇게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는 3개년 동안은 고정밀 전장 부품, 그다음에 고정밀 칩형 온습도 센서의 매출 성장세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고정밀 측정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자동차의 전자나 등 ICT 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의 시작은 일단 정확한 측정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회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 센서 시장의 급성장을 야기한 코로나19의 혜택을 많이 본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산업용뿐 아니라 가정용 센서 시장, 그러니까 가전에서도 이러한 어떤 센서가 굉장히 또 여기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어떤 그 정밀한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기술 수준이 돋보이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센서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 이후로 해서 아마 글로벌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또 분석 레포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회사는 계속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단은 작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 회사가 일단은 양산을 목표로 하는데 아마 양산이 되면은 매출에 영업이익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계 센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전망, 그다음에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되고요. 뭐 주요 제품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상장 첫날 보면 이제 뭐 기관하고 외국인 전부 팔았고 일단 개인들이 이제 매수에 동참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을 여는 주시 오프닝 벨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오프닝 벨 오늘 여러분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